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의 비거니즘 만화 북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항공영화제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작가님이 와 계시는데요. 작가님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그리고 쓴 보선이라고 합니다. 나의 비거니즘 만화 어떤 책인가요?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일단 비거니즘에 관한 만화예요. 주인공 아멜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어떻게 비건이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동물권 이야기, 농장동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장식 축사는 어떻게 환경에 해가 되는지 등등 포괄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채식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을까요?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동네 서점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갔는데 채식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동물의 권리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동물에 대한 책도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진 않았는데 이 동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시킨 이후로 동물이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분명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둘러보기에 되게 인간만의 세상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사유를 넓히고 제가 인식하는 세상을 비인간 동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한번 인식하고 싶어서 다음에 동물의 권리라는 책을 사게 됩니다. 그 책 내용은 사실 약간 뻔해요. 인간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을 착취하고 있고, 그런데 동물은 감정을 느끼고 또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동물에게서 빼앗았던 동물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사실을 그냥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비인간 동물이라는 생명 존재를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계기가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채식을 진짜로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게리 유로프스키라는 동물권 활동가의 강연 영상을 보고 나서였어요. 영상을 SNS에서 누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거를 캡처뿐만 보고서도 되게 뼈를 맞은 느낌이었고, 강연을 보고서 진짜 강렬하게 느꼈었는데, 동물권 운동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도적인 도살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니, 만약에 인도적인 도살장이 존재할 수 있다면 인도적인 강간도 가능할까요? 인도적인 아동 성희롱은요? 인도적인 노예제는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인도적인 도살장이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살고 싶어하는 존재를 오로지 이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행위이니까 인도적인 도살장이 없다는 것은 되게 쉬운 사실인데, 저는 그게 왜 제 마음을 흔들었냐면은 제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농장 동물은 인간보다 아무래도 감각이 둔하니까 열악한 상황에 살아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또 도축이 되는 것도 한순간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좀 고통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인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공장식 축산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저는 외면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을 인지를 했고, 이 동물권 활동가가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과격해 보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활동가인데, 강연 중에는 지금 바로 완전 채식을 해라, 혹은 나처럼 동물권 활동가가 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농장동물의 현실은 이러이러하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저는 어쨌든 선택을 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미루지 말아야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연 영상을 마저 보고 나서 채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식을 실천해야 하는 대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채식이라는 게 다양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존재에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라는 개념도 요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육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육식을 줄여야 하냐면은 육식은 지금 공장식 축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식 축산은 인간, 환경, 그리고 동물에게 고루고루 악영향을 미쳐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고기의 종말 다큐에서도 나왔지만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산림 훼손이 되게 많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70% 이상이 벌써 목초지를 위해서 벌목이 되었고, 그런데 그 아마존 열대우림은 매년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의 5%를 흡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구온난화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구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14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모든 운송수단, 비행기, 오토바이, 전철 모든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보다 많은 양인 거죠. 또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1만 마리 소가 배출하는 노폐물의 양은 사람 11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나오는 노폐물량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는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동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는 속도는 자연적으로 멸종하는 속도보다 1000배 이상이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6억 1,900만 명인데 우리는 3일마다 그만큼의 숫자의 동물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동물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데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생제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2011년 생산된 항생제의 80% 이상이 가축에게 쓰였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잔류 호르몬이나 나쁜 약의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공장식 축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단일 품종의 많은 그런 개체수를 밀집 사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밀집 사육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당연히 낮아지고 바이러스가 발병해서 전염병이 돌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가축 전염병이 지금도 돌고 있고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 가축 전염병이 인간에게도 오는 병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라던가 조류 인플루엔자, 그리고 신종플루가 있는데, 신종플루라는 말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신종플루의 다른 말은 돼지독감이에요. 돼지독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인가 11년쯤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장식 축사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인간의 어떤 삶터나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그 명확한 수치로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식단을 2050년까지 유지를 한다면 온실가스는 50%가 증가를 하는데, 세계 권장 식단으로 유지를 한다면 온실가스는 3분의 1이 감소하고 또 사망자는 500만 명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완전 채식으로, 그러니까 비건식으로 변경할 경우 온실가스는 70% 이상이 감소하고 또 사망자는 800만 명 이상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채식은 결코 사소한 실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실천이다. 채식이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채식이라고 했을 때 샐러드나 나물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비건을 한다고 했을 때 완전 채식할 거야 이렇게 바로 변하지 않았고, 육식을 점점 줄이자 이런 다짐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완전 채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채식으로 바꾸기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 식품을 소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두유나 아몬드유를 바꿀 수도 있고, 치즈도 비건 치즈를 사용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누락되거나 제거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대체만 하면 되는 거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먹는 식생활을 정말 바꾸기 어렵다 했을 때는 쓰는 채식, 입는 채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옷을 살 때 동물이 쓰여진 가죽이나 뭐 동물 털이 들어간 옷을 사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생필품들을 조금씩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동물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면은 전혀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실천도 의미 있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채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기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완전한 채식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이나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에서 회식을 해야 하는 순간이나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채식을 했을 때 되게 어렵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식생활을 채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려웠던 거는 의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눈치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비채식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그 관계의 불편도에 따라서 제 약간 처세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네. 이끌어 나가기에도 불편하고, 고기를 먹자고 이렇게 이미 정해진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가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쌀밥이라도 먹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채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함께 채식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고기의 종말에서는 대기업이 비건 푸드를 출시하는 이유가 비건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동기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위한 셈이 되고 더 많은 동물을 교화한 셈이 되니까 저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비건 채식이 시장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채식 제품, 비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행동을 변화시킨다기보다도 행동이 생각을 변화시키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채식을 하고 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채식에 더 긍정적으로 뭔가 사고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근하면서도 강렬한 색의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포근하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식주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좀 편견 같은 게 있는 게 예민할 것 같다, 육식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 같다, 평가할 것 같다, 혹은 되게 엄격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만만한 사람이 채식을 하는구나, 되게 채식주의가 별게 아니구나, 뭔가 쉽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고, 어쨌든 제가 제 신념을 외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비거니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 때 제가 어떻게 손을 끌고 비거니즘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아멜리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네. 친구가 혹시 보선 작가님의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는 친구들의 얘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찰리 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요즘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실존하시는 분들인가요? 실천하죠. 그리고 책에 소개된 친구 말고 다른 한 명도 비건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구나. 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동물권 그리고 환경에 대한 대화 주제가 새로 이제 추가된 느낌이라서 뭔가 대화가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곤 하는 것 같아요. 보선 작가님께서 채식을 시작을 하시고 점점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비거니즘 만화를 통해서 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책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거니즘에 대해서 불완전한 실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경 문제라던가 동물권 문제라던가 너무 거대해서 조그마한 사람이 거대한 지구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니까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하나 실천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분명히 내가 뭔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고 채식을 한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나라는 세상은 변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실천에 대해서 되게 본인 스스로 너그러워지고 그 가치감을 잃지 않고 무력감에 무너지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멋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만 토크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화제에서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왔다니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선 작가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의 비거니즘 만화 북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어스, 에코월스, 서울환경영화제 화이팅!